정치톡 시작합니다. 혹시 대전에 있는 계족산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산의 모양이 닭 발을 닮았다고 해서 계족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 16km쯤 되는데요. 닭 발 모양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아주 숲이 잘 우거져 있고 또 흙길이어서 아주 걷기도 편하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 계족산 산책을 했습니다. 16km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주 따사롭고 풍성한 가을 햇볕도 즐겼고요. 또 선선한 바람, 또 갑자기 중간에 소나기가 내려서 그 소나기를 피하고 난 뒤에 청명한 가을 하늘, 또 햇볕, 그 참 경험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즐기면서 어린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아주 즐거운 오후 산책이었습니다. 특히 이 계족산 산책로는 이 산책로 길이, 흙길이 아주 한 4m 정도로 넓은데 그 반점을 이 황토 흙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이 맨발로 황토 흙길, 진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km를요. 발가락 사이로 진흙이 끼이는 그 즐거움, 그 간지럽히는 그 즐거움도 있고요. 또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산책하기에.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업체가 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족산 이야기를 꺼낸 건요. 16km 4시간을 걷는 동안 친구들과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산책을 끝내고 나면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얘기는 주로 나누기 때문에 산책할 때는 혼자 풍광을 즐기면서 좀 혼자 생각에 젖는 편입니다. 어제 제가 산책하는 동안 풍광도 좋았고 초가을에 햇볕도 좋았고 소나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제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제 머리를 짓누른 건 지난 14일이었죠. 그 인천에서 일어난 부모가 없는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10살짜리 형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세째인데요. 산소 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데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제 내내 그 8살, 10살짜리 애들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 라면을 끓여 먹다 그 치솟는 불길 속에서 그 시커먼 연기 속에서 느꼈을 그 두려움과 좌절을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저처럼 다 같이 우리 가슴 저린 일로 느끼고 있는 거겠죠. 이 학교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데 부모도 안 계시니까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10살 된 형이 그 화마 속에서 그래도 동생을 보호해 보겠다고 동생은 이 탁자 밑으로 숨기고 자기는 이 침대 위에 그 텐트 같은 곳에 숨어서 연기를 피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두 어린 형제가 빨리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제가 청와대에서 열렸던 어제 청년의 날 행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을 초청해서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얘기하고 공정을 37번이나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탁현민이가 또 페이스북에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렸더군요. 이 방탄소년단을 초청하고 이 행사를 자기가 기획했고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신의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탁현민이가 행사 뒷얘기를 풀어놓는 것마다 제 느낌은요.
김정은과의 뭐 만남이라든가 정은경 질병본부장, 이제 청장이죠, 에게 현장을 방문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것이라든가 그 뒷얘기를 탁현민이가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의 방향을 자신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신이 국정의 분위기를 뒤바꿀 정도의 이 행사 하나로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것을 그 글 내내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사는 행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어제 그 행사가 국민 정서와 공감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금 문 대통령이 공정을 수천 번 떠든다고 우리 사회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권 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쏙지는 않습니다. 행사는 때로 화려하고 즐거워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엄숙해질 필요도 있고요. 또 솔직 담백한 것이 멋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8살, 10살 난 애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은 잘못한 게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있고, 아들의 황제 군복무 의혹, 아들과 딸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쓴 의혹 받고 있는 추미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들, 말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때 공정한 사회를 37번 말했다고 합니다. 병력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 이전에 조국과 추미애, 윤미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사과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얘기부터 하는 것이 공정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빠뜨린 탁현민의 기획에 그대로 따르는 대통령. 어제 산책을 하고 난 뒤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도 다 귀찮다. 시쳇말로 재수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언론에도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는 선에서 국정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무 일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상 유지라도 되느냐? 아니겠죠. 국정을 지켜보는 답답한 마음일 거라, 답답한 감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문만 믿고 자신이 퇴임 뒤에 안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눈이 큰 편이죠.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저는 과거 변호사일 때의 문재인, 국회의원일 때의 문재인을 가끔씩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신 뒤에도 많은 자리에서는 볼 기회가 있었지만요. 지금 보이는 위선과 무책임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부터 사람들과의 접촉을 즐겨하지는 않고 꺼리고, 그래서 정치에는 좀 맞지 않다. 자신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좀 고집스럽긴 하지만 소신은 지키는 편이다. 또 가급적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있는 변호사였고 국회의원이 아니었느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무능이라고 봅니다. 무능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 무능 때문에 내로남불이 생기고, 무능 때문에 오만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취임 초기에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가고 공격을 하면서 지금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야당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정 운영의 방법을 찾고 흐름을 바꾸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권 여당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모두 가장 1순위가 자신이 선거에서 살아남는 길 밖에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권을 뺏겨야 내가 국회의원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전망들도 흔히 나옵니다. 남북관계나 코로나로 잠시 버텨나갈 뿐 사회 각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할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부터 윤미향, 부동산 폭등, 추미애 사태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제 살 길만 찾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건 오로지 대깨문의 지지뿐입니다. 믿는 건 오로지 허술한 야당뿐입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약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방향을 잃고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버린 그래도 좋은 의미의 최소한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그 방향을 바로잡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오만불손해도 이걸 단속할 방안을 찾지를 못합니다. 레임덕이 시작되면서 공직사회의 복지 안동 퍼져가는데도 이런 분위기를 바꿀 계기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무능해서 오만과 위선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저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그저 방탄소년단을 만나서 행사를 하고 퍼포먼스를 즐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무도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으려 하고 안 보고 싶어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